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나이. 오평선 작가는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에서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젊었을 때는 계속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학위를 얻고 직장을 얻고 가족을 얻고 집을 얻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체력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직함도 사라지고. 이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현실을 함께 직시하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을 말입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립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고 갑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힘듭니다.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찾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합니다. 병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먹는 약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먼저 가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다음에 보자는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친구들이 더 좋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역할을 잃습니다. 은퇴하면 직함이 사라집니다. 과장, 부장, 사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명함도 없어지고 사무실 책상도 없어지고 매일 가던 직장도 없어집니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바뀝니다. 자식들은 이제 독립했고 우리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사람에서 걱정거리가 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외모를 잃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피부가 처졌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몸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옷이 맞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어색합니다. 길을 가다가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시간을 잃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제 몇 년이나 남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체력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전도 장보기도 심지어 병원 가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를 잃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다음엔 무엇을 잃게 될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잃는 것이 전부 나쁜 것일까? 잃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잃습니다.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잎을 떨어뜨려야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새 잎이 돋아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를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슬퍼만 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이제는 이런 시기구나.
이름은 본질로 가는 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돈, 명예, 지위, 물건.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잃어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평온한 마음, 의미 있는 하루. 이름은 우리를 본질로 인도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져야 한다.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길을 편안히 갈 수 있다. 이름은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름은 새로운 발견의 시작입니다. 이를 잃으니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을 잃으니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니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입니다. 역할을 잃으니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잃는 나이에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압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보는 깊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시간과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유를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시간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음미할 여유, 한 잔의 차를 천천히 마실 여유, 오래된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길 여유. 이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감사를 얻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보니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잃어보니 감사가 생겼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잃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젊었을 때는 가지지 못했던 자유입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쟁취하고 증명하고 경쟁하느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깊이를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깊이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넓게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곳을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깊게 삽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깊이 있게 만납니다. 폭은 좁아졌지만 깊이는 깊어졌습니다. 사랑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의 사랑은 깊고 고요합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걷는 것, 오랜 친구와 말없이 앉아 있는 것, 손주를 품에 안는 것. 이런 조용한 순간들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잃는 나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저항하지 마십시오. 잃어가는 것에 저항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우기면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받아들임은 항복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과거의 나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데.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비교는 불행을 만듭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잃은 것을 세지 말고 가진 것을 세십시오.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넷째, 의미를 만드십시오. 잃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이웃과 인사 나누기, 책 1페이지 읽기. 의미 있는 하루가 모여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고마웠던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여섯째, 지금을 사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전부입니다. 일곱째, 가볍게 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불필요한 물건도, 불필요한 관계도, 불필요한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가볍게 살수록 편안합니다. 여덟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가진 것이 줄어들수록 나누십시오. 역설적이지만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시간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아홉째, 준비하십시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가고 싶은 곳은 가십시오.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열째, 감사하며 사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서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나이. 이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깊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지금을 의미 있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그 떨어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잃어가지만 그 과정도 삶의 일부이고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잃는 것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감사를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깨달음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깊은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